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능 국어 길잡이 길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획 도플 그리고 구조 독해에 관해서 저의 짧은 생각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되게 지금은 그렇게 막 핫한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때 되게 핫한 주제였고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기획 도플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구조 독해가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 수능 국어를 처음 대비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짧은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거두절 말고 들어가 볼까요? 그익극풀이라는 것은 그냥 읽고 그냥 풀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정보를 정리하지 않고 텍스트를 그냥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익풀을 하는 대표적인 강사분들은 이제 김동욱 선생님, 심찬원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의문은 이겁니다. 그익극풀이란 존재하는가?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게 과연 옳은 방식이냐? 사실 그냥 읽고 그냥 푼다면 아무 생각 없이 텍스트만 쭉 읽고 문제 풀면 그게 굿풀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냥 텍스트를 눈알로 쭉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은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 독해는요.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독해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구조 독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글을 온전히 시험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 글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짜서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가장 두드러지고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독해하는 방식, 그 글의 구조에는 핵심 상술 구조, 상술은 상세하게 서술하다. 문제 해결 구조, 문제가 드러난다면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 등장하겠죠. 원인 결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 비교되죠. A의 생각은 이렇고 B의 생각은 이렇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 마지막으로는 조금 생소하지만 수집 나열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라 그럴까요? 개별 대상들을 모아서 하나의 글에 보여주는 건데 개별 대상들을 모으는 만큼 대상들의 유기성은 조금 떨어진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집 나열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문은 제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구조 독해도 그렇죠. 글의 구조를 알고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을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글을 읽으면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가? 글의 구조를 가지고 글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글의 내용을 알아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구나. 이게 문제고, 이게 해결책이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의 전체 구조는 글을 읽으며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구입구풀도 문제가 있고, 구조도 문제가 있으면 대체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글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지문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국어의 본질은 독해력입니다. 글의 내용을 누가 잘 이해하고, 누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누가 잘 풀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글 자체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지문 독해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베이직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지? 왜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콜링우는 저렇게 얘기하지? 그럼 과연 둘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지? 그런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답변도 내려보시고, 이건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을까? 돌림힘은 왜 돌림힘일까?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독해는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체화하거나 가져오기보다는 하나의 행동 강령으로서, 소위 얘기하는 행동 강령으로서 몇 개의 구조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드리는 구조는 딱 세 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핵심 상술 구조. 예를 들어서 표시 광고법이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일컫는다라고 한다면 그 문장의 핵심 혹은 그 문단의 핵심은 표시 광고법일 겁니다. 근데 표시 광고법이라고 다섯 글자만 제시해주면 학생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서술해 줌으로써 표시 광고법이 뭔지 정의도 해주고 예시도 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표시 광고법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정의된 개념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행동 강령을 지녀야 되죠? 집중해서 읽어야죠. 무엇을요? 핵심과 그 핵심의 의미를 보여주는 상수를. 그래서 자세한 서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핵심에 넣어서 이해하는 요 개념 이해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구조입니다. 또 일반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문제가 나타난다고 반드시 해결책이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글의 구조도 많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해결책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이 아닌 이상 첫 번째, 뭐 두 번째 문단의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해결책은 드러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나 중반부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여겨진다면 아, 다음엔 해결책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뭐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이해입니다. 구조가 아니에요. 이해입니다. 이해. 세 번째는 비교 대조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 A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B 학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수능에 반영이 되면서 가나용 지문이 좀 이제 메인 스트림이잖아요. 메인 흐름인데 어, 이 비교 대조 구조를 좀 많이 차용하는 것 같아요. 뭐 묻고 싶은 게 비판하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비교 대조다 정리하고 외우자가 아니라 비교하고 대조되는 또 비교되고 대조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파악해야겠고요. 그럼 대체 뭐가 어떻게 비교되고 무엇이 비교되고 차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뭐고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리라는 것은요. A의 주장, 뭐 1번 A의 주장이 이거, 근거 2번, 3번 적는 거고요. 이해한다는 것은 이 주장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근거가 왜 이 주장의 근거로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사소한 연결점들을 우리가 납득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해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 구조에서는 뭐가 비교가 되고 뭐가 대조가 되고 그럼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차이점이 뭐고 이 세세한 그 세부 사항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그 글이든 다 좋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묻고 싶은 것은 독해력이기 때문에 문장, 문단, 지문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해하고요. 그 지문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문장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문단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유기성을 유념하면서 글 자체를 글답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는 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전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생각이고요. 이번 비유와 상징처럼 긴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때 되게 핫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 생활을 막 시작하실 분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막 입학하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알려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어의 본질은 독해력이고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그 독해력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을 기본으로 구조 독해를 수단으로 사용하자라고 압축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능 국어 길잡이 길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